주말로 달려가는 문턱에서 늘 여러분을 찾아가는 부산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활짝.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오늘 또 제 목소리가 착 가라앉았다는 네. 얘기를 작가님이 하시던데 감기 걸렸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 요즘 같은 시기 감기 걸리면 되게 좀 그쵸? 껄끄러운데. 네. 네. 예. 그래서 마스크 항상 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또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꼭 안부 인사 종종 드려야겠어요. 네. 맞아요. 저는 메시지 통해 가지고 네, 뭐 일상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안 수시로. 하시나 봐요. 아니 저도 수시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게 나. 전화로 이제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여쭤봐라 이런 네, 거죠. 네. 아휴. 우리 갓 결혼한 안수민 기자는 잘하고 있나요? 저도 톡으로 이제 아. 가족 단톡방에서 맞아요. 일상을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공유 드리고 네. 뭐 낙엽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요. 하세요? 하겠습니다. 좀 더 자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되게 예의 바르게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공손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엄마한테 문자 메시지로 어머니라고 하던 사람이 엄마 나 지금 그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없어요. 돈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엄마라고 할 리가 없는데 해서 너 누구니라고 했더니 이게 그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일 아무 답이 없었는데 요즘에 진짜 이 문자 메시지 참 조심해야 돼요. 아무래도 좀 그런 자식들이랑 뭐 연락 한 번 오면 너무 반갑고 뭐 애틋하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뭐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덜컥하고 아유 우리 자식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에는 돈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참 메시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냥 전화로. 얘기했잖아요. 전화를 드리라고. 아, 아날로그 감성으로 손글씨로 편지 쓸까요? 붓글씨 쓰시죠. 붓글씨. 왜 우측 가서 전보도 좀 붙여보고 그러시죠? 네, 아까 문자 메시지 사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게 비단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수법이 너무 다양하게 진화를 해서 뭐 링크를 보내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맞아요. 돈이 그렇죠. 빠져나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폭주 기관차처럼 발전하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 금융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전문 범죄단체 조직원 93명을 붙잡고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중국 8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00여 명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조직폭력배가 중국 현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고 금융거래 등을 분석한 끝에 강제 소환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 리포트 영상을 봤지만 정말 속이 부글부글하네요. 저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나름의 치밀한 전략을 짰겠지만은 네. 그 소시민들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서 내가 피해자였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그러니까요.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또 검거했다는 거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이거는 박수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피해 금액이 무려 100억 원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100억 원이 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좀 봤는데 네. 2018년에 이제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2018년에 부산의 피해액이 310억 원이에요. 와. 1년 동안 310억 원인데 네. 여기에 3분의 1 가량을 이쪽 조직에서 100억이니까 그러네요. 그 정도의 규모를 사기를 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던 점이 일단은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조직 폭력배와 결탁을 해서 그렇죠. 그분들이 중국에 가서 이런 범죄자 조직을 만들고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되게 픽하게 되는 그 수법이 있었는데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뭐 경찰을 사칭한다든지. 네. 근데 이분들은 더 진화를 해서 그 검사의 사무실을 꾸며놓고 영상 통화로 내가 검사라며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검사가 왜 영상 통화를 굳이. 네, 맞아요. 굳이?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이렇게 피식하게 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정작 당사자가 되면 이 피식이 안 된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스피싱에 후킹이 되는 만큼 수법이 계속 진화한다는 거죠. 당장 내가 범죄에 연루됐다 그러고 내 통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런 전화를 받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정말로. 할만해요? 위험하네. 최근까지도 부산에서 이런 이제 보이스피싱에 당한 이런 뭐 사기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달 동안 예. 이렇게 부산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소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해요. 그때 검거한 수가 2,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 많이 잡았네요. 엄청났네요. 수잖아요. 근데 네. 그걸 3달 동안에 잡은 이 범인 수가 2,300여 명.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조직이 있고. 굉장히 규모화돼 있다 보니까 네네. 한 번 이렇게 소탕하게 되면 엄청나게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분들이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 생활금융 사기 범죄 포함된 수치인데요. 이 중에서 이 38%가 완전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된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 그만큼 많이 잡았으면은 올해는 좀 피해 사례가 좀 줄었을까요?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모두 1,200건 정도 야. 접수가 됐다고 하고 엄청 많은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좋은 소식과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것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나쁜 소식. 저는 좋은 소식이요. 제가 어쩌라고. 제 마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보다 피해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65% 증가해서 313억 원이 피해 금액으로 발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근데 발생 건수가 네. 70억 건이 줄었어요. 건수는 줄었지만 덩치가 커지고 피해액은 있군요. 늘어난 거죠. 네. 아무래도 그 보이스피싱 범죄가 SNS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많이 유통되다 네. 보니까 이런 SNS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어르신 분들이 많이 좀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수법들이 정말 진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 이미 누구나 다 아는 검사 사칭, 이 어눌한 말투에 그리고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연루돼 있다. 뭐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겨야 된다.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을 입금하라. 이게 가장 기초적인 원조 보이스피싱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이런 방법은 없고 더 진화했죠. 그렇죠. 네. 그 저희 촬영 감독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전화를 받으셨대요. 아들을 잡고 있는 거죠. 옆에서는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비명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쪽 조직원이겠죠. 알아서 자기들이 연기를 연기까지 한다는 와우. 거. 네. 이런 식의 사례가 와우. 이제는 정말 신종이에요. 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와. 뭐 김민수 검사입니다. 이거를 넘어서서 맞아요.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들은 거는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아들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 아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대요. 같이 밥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게 또 막상 어떤 순간에 그런 걸 딱 당했을 때 예상 밖의 일이라서 뭔가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와서 당하시는 건지 네. 그래서 이런 수법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 특히나 요즘 코로나19로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대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또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번에 검거한 이 사건의 그 영상을 또 확보를 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떻게 영상 통화를 거는 그 사무실 내부 영상을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으면 왜 이렇게 와, 금방 방에서 자다가 나온 그런 복장의 슬리퍼에 네.
이게 콜센터라니. 저런 곳에서 카메라를 살짝 돌리면은 그러니까. 검사의 방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와, 정말 대박이네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은행에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 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렇죠.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은행에서는 절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쵸.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화로 해가지고 불러달라, 알려달라 이런 전화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뭐 최근에는 또 이제 고액 아르바이트를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원 그리고 은행 채권팀을 사칭해가지고 이게 돈을 또 뜯어낸다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만나서 위조 서류를 이렇게 주면서 돈을 받아 챙긴다든지 이런 수법들이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들은 더 또 새로운 방법을 그죠. 기발한 그렇죠. 수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이나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도 보는 것 같아. 저희 재난지원금 한참 할 때 그걸로 클릭하는 순간 털리는 보이스피싱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사회의 트렌드까지 읽으면서 또 수법이 진화하다 보니까 더 또 후킹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이분들도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템을 그러네요. 발굴하느라 네. 이런 아이디어를 다른 쪽에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디어를 담당하는 또 팀원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기획 담당. 총책이 있고 기획팀이 있고. 네, 이런 기획에 저희가 설계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또 보도팀장님이 또 바른 청년, 젠틀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게 좀 제일 걱정이 돼요. 사람이 잘 믿잖아. 또 순수하고 또 바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당할 것 같다, 걱정이 네. 된다. 걱정이 시뮬레이션 되네요. 한번 해주시죠. 시뮬레이션. 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럴듯해요. 네, 따르릉. 여보세요? 네, 여기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범죄수사과 김민수 검사인데요. 예, 아우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 박근수 씨 되시죠? 예, 맞습니다. 아, 선생님의 한금은행 통장이 국내 범죄 조직의 대표 통장으로 개설됐다는 것이 확인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행이요? 네, 안에 잔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요? 제가 모르는 통장인데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죠. 통장에 일단 돈이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러 허점 이런 식으로 수사망을 잘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시대적인 상황을 너무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도 그래서 이제 이 보이스피싱을 좀 척결해보자 하고 조금 더 이제 두 손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이 보이스피싱 척결을 7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사 전담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하고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대 1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하는 지능팀뿐 아니라 강력팀 형사 등을 투입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검거한 범인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외에도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청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우리 부산 기자회견에서 다룬 이 아이템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유익하게. 네. 네. 그리고 경찰이 이제 또 두 팔을 걷어붙였다고 했는데 단순히 국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을 하신 분들을 위한 또 보이스피싱 예방 어떤 대책도 마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한 어떤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부산 경찰입니다. 네, 예.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외국인 거주자들이 부산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어떤 수법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교육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 커뮤니티, 외국인 커뮤니티와 연계를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이클과 제이슨 씨들 꼭 잘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Hey guys, listen carefully. 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사건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또 예방 효과가 나는 거는 또 사실이긴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가끔씩 안전 문자로 이렇게 또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들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네. 뭐 추석 사은품 지급 링크 누르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재난지원금
절대 누르지 마세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 예방을 위해서 여러 유관 기관들이 협력 체계도 구축을 하고 음.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산시가 금융기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 뭐 이제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부산 경찰, 금융감독원 이런 기관들이 같이 이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해요. 각국 기관들하고 금융기관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치고 머리를 모으고 고민을 한다면은 더 나아지겠죠. 많이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어떤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산은행에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기술로 이 맞아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AI 기술까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 거죠? 이게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 달 동안 시범 운행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때 50여 건, 이 4억 원 이상의 전화금융 사기를 실제로 예방을 했다고 해요. 일단 이런 시스템이 점점 마련되고 금융기관에서 대처가 점점 발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성과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그 은행 직원이 할머니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초조하게 돈을 송금하려고 하고 그걸 직감적으로 느껴서 네. 막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AI는 좀 더 분석적으로 이 고객이 평소에 사용하는 어떤 은행에서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서 그 외에 뭐 특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한다든지 했을 때 이 직원에게 그 송금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또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데이터가 뭐 범죄 수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는데 우리 예방 수법도 AI도 이렇게 또 스마트하게 간다면 네. 그렇죠. 더 뛰어야죠. 네, 우리가 더 점프를 해야지 막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딥러닝, 네. 자기 학습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사례가 누적될수록 더 그렇죠. 체계화되고 더 고도화된다고 더 하더라고요. 촘촘하게 막아낼 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시스템을 이용해서 탐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부산 경찰의 그런 홍보, 무엇보다 또 부산 시민들, 우리 네.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이런 분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씨 맞으신 거예요? 네. 생년월일을 어떻게 되죠 지금? 씨? 여기. 치매로 된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들 때문에 현재 본인이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역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이게 좀 의심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의심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담당 검사님이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본인의 담당 검사인 홍종택 검사입니다. 자, 사건 내용 수사 내용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부산 기자들의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하고 다르게 좀 직접 헤드라인을 써보면서 우리 기자들의 촌철살인을 한번 왜 이렇게 부담을 주고 그러세요? 맨날 재미없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한번 좀 이렇게 이색적인 이벤트를 한번 우리 해보는 기자회견도 게 어떨까 진화하는 싶습니다. 것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신종 코너로 한번 들어가도록 신종 코너. 잠시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 이슈에 대한 헤드라인을 좀 적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네. 마무리되는 대로 네. 발표하도록 하죠. 약간 사생대회 나온 느낌인데.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오, 쏘세요. 네. 먼저 하시죠. 네. 저는 근원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근원 목소리. 네, 근원 목소리.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협하는 근원 목소리. 네.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재 기자는 전 좀 깜찍하게 해볼게요. 꼼짝 마! 뛰는 보이스피싱이의 나는 검거라고 하고 싶네요. 네. 어떤 부산 경찰의 이런 검거 실력까지 얘기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네네네. 예. 저는 안부는 문자로 하지만 돈 빌릴 때 전화로. 네. 표어 같네요, 좀. 그러네요. 안부는 문자로, 돈 네. 빌릴 땐 전화로. 네. 그렇다고 안부를 꼭 문자로만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돈 빌릴 때는 전화로.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문자로 돈 내놔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화 받는 사람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네. 이상할 때는 의심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산 기자회견에서 다룬 이 내용들이 물론 정답이 될 수 없고 이런저런 사회 문제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또 부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